고기가 좀 더 그래서 기름이 적고 호주산 고기가 좀 담백하거든요. 소고기가. 그래서 이거 하나로 그냥 주제해가지고 방금 하나 또 뽑으면 되겠네. 한의사가 고기 고르는 방법. 아. 안녕하세요. 바르미 여러분들,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합성 영양제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자연 영양소에 비해서 왜 좋지 않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 식사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15년간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식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3대 영양소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물까지 통틀어서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량은 개인의 나이, 성별, 활동량,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비율을 설명드리면 혈액, 근육, 뼈 등의 몸의 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인 단백질과 칼슘이 다량 함유된 식품은 15에서 20%,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영양소인 무기질 비타민 식품은 50%, 체온을 조절하고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인 탄수화물 식품은 30%, 지방 식품은 4% 정도로 구성하면 됩니다. 또한 맥기니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식품을 포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칙을 지키는 실전 식사법을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능한 매 끼니마다 영양소 구성비를 반영한 식사를 해주세요. 식사량은 끼니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으로 사과 1개보다는 올리브 오일을 첨가한 토마토 주스에 사과 반쪽, 고구마 1개, 삶은 계란이 더 나은 식단입니다. 두 번째, 내가 먹는 음식물의 총량을 100%로 볼 때 적어도 그중 50%는 과일이나 야채, 견과류 등으로 채워줍니다. 세 번째, 가공을 덜 거친 식품, 도정을 거치지 않는 곡물이나 정제하지 않은 설탕 등을 선택합니다. 현미로만 밥을 지어 드시는 것이 좋은데 처음에 껄끄럽다면 백미와 섞어서 밥을 지어서 점점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설탕량을 줄이고 단맛을 내는 야채인 양파를 미리 푹 익혀서 양파당을 만들어서 활용해보세요. 네 번째, 껍질째, 뼈째 음식을 통째로 먹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 뱅어, 열빙어, 정갱이 등 뼈채 먹는 생선을 자주 드셔주시고요. 과일, 야채도 깨끗이 씻어서 껍질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은데 부담스럽다면 고구마, 오이, 당근 등과 야채를 껍질을 듬성듬성 깎아서 먹는 것으로 먼저 시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식품을 그대로 섭취하는 형태가 좋습니다. 공장에서 첨가물이 가미된 가공 상태의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빼주시는 것이 좋고요. 합성 착색료, 합성 감미료, 유화제, 표백제, 연화제, 산화방지제, 또 향미증진제 등과 같은 각종 첨가물이 몸속에 들어오면 소화 흡수 대사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그럼 체내에 영양 상태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하게 조리하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가열 처리를 하거나 가공 과정에 영양소가 소실될 수 있는 것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영양학적으로 해로운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의 섭취도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장류, 가축류는 자생적으로 자라는 자연 상태의 동식물에 비해 영양학적으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정착된 농경지에서 이모작, 삼모작을 반복하고 비닐하우스와 같은 재배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토양의 질이 떨어지고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 비료, 제초제, 농약을 반복해서 쓰게 되면서 토양 상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농작물로 만든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류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좁은 우리 안에 갇힌 채 항생제와 성장촉진제를 맞으며 그저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 위한 도구로 사육당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가축류도 영양학적으로 질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돼지나 뭐 소 가축들은 어떤 걸 먹여야 잘 먹을 것 같다. 같은 육류라 그래도 일반적인 형태로 유통되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형태로 유통됐던 소고기랑 목장에서 그냥 방목을 해서 그냥 자기들이 위에 뛰어놀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서는 자란 소에서 나온 이 소고기랑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풀어놓은 게 더 비싸. 엄청 비싸죠. 이게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거 있잖아요. 일본의 와규? 알죠? 와규가 엄청 비싸잖아요. 고기가 비싼 게 그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를 사육을 한 고기거든요. 근데 와규가 진짜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되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 저는 호주산도 가끔 잘 먹는 편이거든요. 좀 이제 좋다고 느껴지는 게 그 호주가 이제 땅이 넓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방목을 하는 형태로 소를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방목이라는 게 힘들잖아요. 땅덩이도 좁고. 미국산 소는 그래. 근데 미국도 보면은 그 땅도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 우리나라랑 이제 사육하는 형태가 많이 다르지 않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산보다는 저는 이제 호주산 소고기를 더 많이 선택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면은 그 나라의 소를 사육하는 그 소고기가 만들어지는 이 처음 과정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이런 형태로 소를 기르고 거기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하면은 아, 호주산 그래도 소는 믿을만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고기가 좀 더 그래서 기름이 적고 호주산 고기가 좀 담백하거든요. 소고기가. 그래서 이거 하나로 그냥 주제해가지고 하나 또 뽑으면 되겠네. 한의사가 고기 고르는 방법. 그래서 현생 인류의 몸에는 만성적으로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 비타민 K와 엽산, 철, 아연과 같은 무기질이 부족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현대사회의 만성 질병 유병률이 늘어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많은 식자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생산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료나 농약 없이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한 유기농 식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드리면 재배 과정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과 또 그렇지 않은 농산물을 구별해서 전자의 경우 유기농 제품을, 후자의 경우는 일반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영양소 손실이 적은 안전한 식재료를 선택하려면 제철 과일과 채소인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에 맞게 재배된 농작물일수록 영양소는 더 풍부하고 보관기간이 짧고 이동거리가 짧아서 영양소 손실이 적고 잔류 농약이 덜 남아있고 신선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껍질째 먹으려고 해도 재배 과정에 사용된 농약이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포를 통해 잔류 농약이 대부분을 제거한다는 초음파 세척기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경우 채소와 과일을 물에 1분 정도 담궈뒀다가 단단한 야채 과일의 경우 전용 수세미를 사용해 표면을 문질러 닦아준 다음 용기에 물을 새로 받아 손으로 저어주면서 30초간 세척하고 또 다시 새물을 받아서 30초간 저어준 다음에 마지막 흐르는 물에 헹구면 비교적 효과적으로 잔류 농약과 이물질을 세척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가 가진 독성을 없애고 소화되기 쉬운 상태로 바꾸기 위해 요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채소의 경우 조리하는 과정에 비타민이 50%가량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팅만 해서 핑거푸드처럼 먹을 수 있는 생야채 그리고 가능한 양념 추가나 조리 없이 재료 자체의 맛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요리하고 다량의 물로 장시간 끓이는 형태보다 스팀 형태로 찌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볶는 형태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육류 요리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름에 열을 가하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고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면 방화산물이 생겨서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오래 익히고 굽거나 그릴을 사용하는 요리보다는 살짝 볶거나 찌거나 삶는 조리법이 아무래도 더 좋습니다.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좋은 식단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물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하는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제대로 씹고 삼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술을 닫고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고 양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고루 씹어줘야 합니다. 특히 성장기에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은 얼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배를 채운다는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보다 건강한 내일의 나를 위해서 오늘의 한 끼 식단 풍성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